솔직히 빅쇼는 스피어보다 죽방 때리는 게 훨씬 뭐 임팩트가 있었어. 오우씨, 이 죽통 후리는 게 어우씨, 이건 진짜 맞은 것 같은데? 되게 단순하거든? 그냥 주먹으로 후리는 거거든? 빅쇼는? 근데 이게 임팩트가 엄청 셌어. 평범한 펀치 기술이거든? 해머링 같은 거거든? 근데 빅쇼가 하니까 어우씨, 골 아파 보여. 진짜 골 흔들리는 거 봐. 와, 로만 레인즈가 점프해가지고 찍는 거보다 마켈리 접수 개 잘하는데? Crowd is here, about to blow, waiting for me to start the show. Out the curtain, lights go up, I'm home. 지금 할 콘텐츠는 WWE 피니시 기술 티어 게임입니다. 그동안 프로레슬링을 빛낸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었는데 그 슈퍼스타들을 상징하는 필살기가 바로 피니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수많은 레슬러들의 피니시 기술, 그 레슬러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주는 피니시도 있겠지만은 조용히 사그러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술들도 많은데 지금 여기에 총 30개의 피니시 기술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적어. 원래는 한 몇백 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예산까지는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30가지 기술, 여기 있는 기술들만 가지고 티어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없는 좋은 기술들이 많지만 그거를 다 하기에는 제가 성대의 그 내구력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총 S, A+, A, B, C, F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티어를 매기는 기준은 그냥 제 낭만, 제게 있어서 낭만이 있으면은 S고요. 낭만이 없으면 F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기술 구사력, 난이도, 위력, 뭐 카리스마, 별의별 수치들이 많지만 그냥 낭만으로 퉁치겠습니다. 제 취향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지나는데 실용성 별로라고 낭만이 있는 건 아니고 뭔가 그 가슴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어느 순간에 터지면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막 이런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일일이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낭만이라는 두 글자로 줄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 프로그스타 프로그 스플래시죠. 여기 일단 그냥 놓을게요. A급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라벤뎀 RVD 라벤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프로레슬러고요. 프로레슬러가 쓰는 피니시 기술이고 탑로프에 올라가서 링바닥에 누워있는 상대방 레슬러를 향해서 뛰어내리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 스플래시랑은 다르죠. 이거는 좀 이미지를 보면서 해야 돼. 영상이요? 이게 영상은 그게 있어요. 위험해. 이게 저작권이 되게 빡세가지고 WWE가 영상을 보여드리긴 좀 곤란해서 그냥 이 움짤로 대신하겠습니다. 라벤뎀이라고 해서 그 장클로드 반담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죠. 그 영화배우를 빼닮은 레슬러가 바로 RVD인데 장클로드 반담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젊었을 때는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이런 인상. 근데 라벤뎀이라는 레슬러가 이 장클로드 반담을 빼닮아가지고 밴뎀을 따왔습니다. 밴뎀. 그래서 이 그 손을 활짝 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밴뎀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이게 유명한 선수죠. 학창시절 때 무조건 다 따라해봤어요. 굉장히 탄력이 좋고 그 약간 동양 무술 같은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태극 무늬가 항상 있어요. 음양오행 태극 무늬가 항상 유니폼에 있고 만화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화책도 굉장히 많은 만화책 장서들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덕후로 유명하고요. 피니시가 5스타 프로그 스플래시라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그 스플래시죠. 에디 게레로의 이렇게 탑로프에 뛰어내려서 몸을 한번 접었다 피는 게 이게 프로그 스플래시인데 라벤뎀의 5스타 프로그 스플래시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탑로프에 올라가서 몸을 활짝 펴니다. 일반적인 프로그 스플래시는 한번 접었다 펴요. 더블 클러치처럼 농구에 있는 기술. 접었다 피는데 5스타 프로그 스플래시는 몸을 이렇게 접었다 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이렇게 젖혀요. 몸을. 복부부터 그리고 배부터 떨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게 인정사정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료 레슬러들이 가장 맞기 싫어하는 기술 1위로 뽑힌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 있고 위험한 기술이라는 거. 이건 또 다양한 레슬러들이 또 프로 스플래시 쓰는데 거의 스턴트에 가깝다는 거. 이 정도면 본인도 상당히 아프죠. 그래서 RVD 같은 경우에는 라벤뎀 같은 경우에는 배부터 떨어지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야 지가 더 아프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론 셀프 그냥 셀링하는 액션도 있긴 한데 실제로도 많이 아플 거예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 기술이긴 했는데 사실 공중기의 한계 같은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일반적인 타격기나 슬램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뭐 슈퍼킥, 크로스라인 프로멜, 뭐 RKO 같은 경우에 스터너 이런 기술들은 링 위가 아니어도 쓸 수가 있어. 근데 이 5스타 프로그레스 플래시나 이런 공중기 같은 경우에는 탑로프 내지는 좀 높은 곳이 있어야 돼. 그냥 길바닥에서는 못해. 이런 좀 제한적인 환경이 있어가지고 구사 환경 자체가 높지가 않고 반격도 굉장히 쉽게 당한다는 거. 일단은 뛰어내렸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굴러가지고 피하던가 아니면은 무릎을 세워가지고 반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전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반격당할 여지가 너무 많다. 그게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라펜뎀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피니시 자체는 뭔가 그 제한 사항이 너무 많고 너무 오래 걸려. 물론 한 번에 뛰어 올라가지고 쓰는 시간이 긴 편은 아닌데 이거를 기다리는 동안 거의 한 그 7-80%는 회피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자체가 너무 높지가 않아. 그리고 라펜뎀 자체가 뭐 레전드긴 하지만 메인 이벤터였던 기간은 사실 그렇게 막 길진 않거든요. 하이미드 카터가 사실 좀 어울리는 선수야. 그래서 위상이 솔직히 말해서 위상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쳐줘도 A, 그냥 B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좋고 멋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너무 많은 후보가 있죠. 이 후보들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S나 A 플러스에 놓기에는 조금 낮지 않은가. 그래서 일단은 B로 놓되 사실 진행하다가 바뀔 수 있습니다. 티어는 계속. 그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또 이렇게 올렸다가 생각해보니까 5스타 프로그레스 플래시 나쁘지 않은데 하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스타트는 일단 B 스타트. 다음 기술 619. 이 레이 미스테리오의 피니시죠. 619. 멕시코의 전설적인 루차도르라고 하죠. 멕시코 레슬러들은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하는데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레이 미스테리오는 그 중에서도 가장 탑티어의 레슬러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이미지만 보면은 이렇게 상대 레슬러가 이 그 에이프런 로프라고 해야 되죠. 이 로프의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으면은 여기서 레이 미스터가 바로 달려와가지고 이 2번 줄과 3번 줄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이 발차기를 날리는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그 타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레이 미스테리오가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170 이하의 단신 레슬러기 때문에 피니시를 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슬램 계열은 당연히 못 쓰고 그냥 단순 타격기를 하기에는 체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타격기 피니시에 설득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체구를 활용한 스피디하고 아크로바틱한 기술을 써야 이 사람 이 기술 위력적이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레이 미스테리오는 굉장히 독특하죠. 이 로프와 로프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이 발차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게 이제 웨스트 코스트 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허리케인 러너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지면서 바로 커버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허리케인 러너를 했네요. 일단은 이 커트앵글, 레슬링 도사, 커트앵글이 워낙에 기술 접수력이 좋기 때문에 맞아주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 수 있다는 거, 마무리를. 619까지는 사실 단순 피니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이 뒤에 이어지는 웨스트 코스트 팝까지 이어지는 이 연계기가 사실상 피니시라고 봐야 돼요. 이 모든 과정. 근데 그 중에서도 619이 가장 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피니시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맞아주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경기 중에 한 번은 이렇게 로프에 걸쳐줘야 돼. 그래야 레이 미스테리오가 619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다가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하거나 특히 브록 레스너 같은 파워하우스 레슬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잡아버려. 이거를 다리를 그냥 잡고 바로 F5로 이어져 가는 그런 연계기로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반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이 미스테리오에게는 도미닉 미스테리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도미닉이 원래 그 2005년 6년 때 레슬링 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한 뭐 초딩 나이 정도였는데 그때 에디 게레로랑 레이 미스테리오가 대립을 할 때 도미닉이 사실은 내 아들이야 하고 에디 게레로가 폭로해버리는 각본이 있었는데 그때 그 꼬맹이 주인공 도미닉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프로 레슬러로 데뷔해서 돔황이라는 별명을 불리면서 국내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활동하는 중이라는 거.
그리고 레이 미스테리오는 지금 보시면은 오른손잡이인데 도미닉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619을 쓸 때 레이는 오른쪽으로 돌고요. 도미닉은 왼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이 더블 619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낭만이 이게 또 낭만이거든요. 부자가 같이 구사하는 피니시 기술. 근데 도미닉은 사실 키가 꽤 커서 레이가 하는 느낌은 잘 안 살긴 해요. 이거는 사실 오직 레이만 할 수 있는 기술이긴 한데 도미닉은 어쨌든 레이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처음엔 좀 어설펐는데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줄곧 잘 따라한다는 거. 아무튼 그런 기술인데 문제는 619도 마찬가지야. 이 기술을 성공시킬 때의 카타르시스는 좋은데 이 과정이 또 길죠. 이 억지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돼. 그 두 번째 로프로 이 상대 레슬러가 이렇게 걸쳐줘야 돼. 보통은 그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거든. 근데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 로프에 걸리는 그 빨래줄처럼 걸리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자기적이긴 해. 그래서 그게 좀 깨긴 해요. 그리고 이게 화려하고 멋있는 거는 일단은 둘째 치고, 레이 미스테리오가 작은 체구의 언더독 레슬러기 때문에 이거를 성공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 솔직히 그 위상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이 피니시가 반격을 너무 자주 당하고 체구가 작기 때문에 언더테이커나 브록 레스너, 뭐 빅쇼, 케인 이 정도 체급되는 선수가 있으면은 2번은 갈겨줘야 돼. 한 번으로 안 끝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렇게 파괴력이 높지가 않다는 거. 한계점이 좀 분명해서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A로 놓긴 하지만 이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일단은 A로 놓되 그 다른 좋은 피니시가 너무 상위에 많다 하면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뭐야 이거? 앵글 슬램인가? 앵글 슬램 같은데? 커트 앵글의 앵글 슬램 같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앵글 슬램은 피니시가 아닌데? 물론 초기에는 피니시였습니다. 커트 앵글이 빡빡이가 아니던 시절,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그 피니시급 위상이었는데 나중에는 앵클락에 밀려서 사실상 셋업 무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앵글 슬램은 좀 애매하지 않나. 올림픽 슬램이라고도 불리는 이 앵글 슬램, 그 사타구니에 팔을 끼운 다음에 어깨로 들쳐매서 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이 앵글 슬램, 이게 사실 별로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막상 또 다른 레슬러가 앵글 슬램 쓰는 거 보면은 별로 느낌이 안 살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쓰는 편이긴 해요. 수플렉스와 슬램 사이에 껴있는 그런 애매한 기술인데 부드러워요. 굉장히 매끄럽고 뭔가 파괴력 있다기보다는 되게 유려해요. 아름다운 기술입니다. 빅쇼나 이런 선수들한테도 체급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워낙에 이 커트앵글이라는 레슬러가 힘이 좋기 때문에 체급을 가리지 않고도 쓰고, 특히 쉐인 맥맨 같은 사람 만나면은 날아다닌다는 거. 벨리 투 벨리 수플렉스랑 뭐 앵글 슬램 이런 거를 쉐인 맥맨처럼 이렇게 그 굉장히 허슬하는 레슬러가 맞아주면은 위력이 배가가 되죠. 이렇게. 하지만 앵클락에 밀리는 감이 있죠. 사모안 드롭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시각적인 임팩트도 좀 덜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시그너처 무브 정도? 그 WWE 게임으로 치면은 시그너처 무브라고 해서 피니쉬 쓰기 직전에 쓰는 조금 위력 센 2등급 기술 정도 되는 그런 기술로 조금 위상이 내려갔다는 거. 원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올림픽 슬램으로 불렸다가 쓰지 말라고 IOC에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앵글 슬램이 됐습니다. 올림픽 예선 슬램. 아 맞아, 랜디 오턴이 옛날에 그 어소리티 뭐 레거시 이 시절에 셋업 무브로 또 썼었어. 앵글 슬램을 랜디 오턴이 썼었거든요. 커트 앵글이 불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폴로 크루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썼다. 왜냐면은 쓰기 쉽거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완력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랜디 오턴 근데 요즘은 안 쓰죠. 이게 등 부상이 심해지고 나서는 이게 조금 슬램 계열이 이게 등이나 허리 같은데 좀 무리가 많이 가니까 부상 심해지고 나서부터는 안 쓴 것 같아. 최근에 본 적이 없어. 아무튼 그런 기술이고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높게 치긴 좀 힘들지 않나. 어느 정도의 그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C에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바티스타밤 같네요. C다운 파워밤 바티스타밤. 데이브 바티스타가 지금은 영화배우로 활동하지만 옛날 에볼루션 시절 그때 레슬러로 막 데뷔해서 푸시를 받을 때 그때부터 썼던 피니시입니다. 일반적인 파워밤이랑 다르게 앉으면서 시전하는 C다운 파워밤이고, 아무래도 그 시각적인 임팩트가 그냥 파워밤보다는 확실히 셀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바티스타가 깜짝이야
이 시절 때 에볼루션에서 막 독립해가지고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됐던 이 시절 때 썼던 그리고 최근까지도 쓰는 게 이 싯다운 파워밤 바티스타 밤인데, 사실 메인 이벤터로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로얄 럼블 우승 전까지는 보통은 싯다운 파워밤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에볼루션 시절까지는. 근데 바티스타라는 선수 자체가 위상이 높아지고 메인 이벤터가 되고 나서는 바티스타 밤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네이밍이 바뀌었거든요. 2004년부터 이전엔 데몬 밤이었다. 맞아, 이렇게 스파인바스터가 먼저 세던 무브로 이어집니다. 달려오면은 그 몸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내려 찍는 척추 분쇄기라는 별명이 있죠. 스파인버스터. 이게 또 기본적인 세던 무브거든요. 달려들면은 오고, 와 뭐야 얘. 칼 앤더슨의 아들. 와 기술 미쳤는데 시전? 이거거든. 이게 스파인버스터의 정석입니다. 이게 들쳐 매고 등부터 매다 꽂아버리는 게 이게 싯다운 파워밤인데 유전자는 어디 안 가네. 보통은 이렇게 돌아요. 한 번쯤 이렇게 달려들면은 살짝 몸을 틀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게 스피닝 하거든요. 보통은 이게 원래 보통은 스파인바스터인데 완벽하다. 낙법까지. 기술이 단순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바티스타나 트리플 H 뭐 이런 선수 많이 썼다. 특히 트리플 H 같은 경우에는 빙글 돌아요. 굉장히 이게 높고 한 박자 살짝 이렇게 늦는 게 있어. 장인이야 진짜. 스파인바스터 장인. 이게 트리플 H가 자주 구사던 거고, 바티스타가 뭐 트리플 H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에볼루션 시절 때 스파인바스터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돌지는 않고 바로 매다 꽂아버리는, 조금 더 그 스피디한 그런 피니쉬로 많이 썼고, 피니쉬는 아니고 세던 무브로 많이 썼고요. 바티스타 밤을 좀 쓰기 힘들면은 스파인바스터를 피니쉬로 쓰기도 했는데, 사실 피니쉬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죠. 인물바를 많이 받고요. 접수력이 안 좋으면은 설득력이 없어. 이게 피니쉬 느낌이. 그래서 경량급이거나 아니면 좀 젊었을 때, 완력이 조금 더 좋았을 때, 그때는 이 반동을 좀 많이 살려가지고 이렇게 높게 들어올려서 찍을 수 있었죠. 근데 그 나이가 들고 나서는 그냥 스피어를 서브 피니쉬 느낌으로 많이 썼다는 거. 바티스타가 피니쉬로 이렇게 바티스타 밤을 못 쓰는 레슬러다. 예를 들어서 뭐 빅쇼, 케인 뭐 이런 좀 몸무게 많이 나고 키가 큰 레슬러 같은 경우에는 바티스타 밤이 쓰기를 힘드니까 스피어를 피니쉬로 많이 썼는데, 그 사실 바티스타가 스피어를 좀 잘 쓴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좀 많이 접수가 안 좋은 그 느낌인데, 박치기처럼 들어간 건데 어깨 반대쪽을 썼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기술 시전이 어려웠어. 이거는 좀 많이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워낙에 스피어를 잘 쓰는 선수가 많어. 제가 보는 3대 스피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드버그. 제가 제일 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골드버그고요. 진짜 들이박는 느낌이야. 이거 로얄 럼블 때 넌지오한테 먹인 거거든요. 로얄 럼블 때 딱 골드버그 딱 투입되자마자 이제 링 난입해가지고 넌지오라고 그 경량급 레슬러 있습니다. 스맥다운 선수. 이렇게 진짜 들이박아버려. 근데 가끔은 너무 이게 시전이 너무 과격해가지고 자폭 DDT라는 얘기도 듣는데 임팩트가 엄청나긴 해요. 잭해머랑 같이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스피어를 세던 무브로 쓰고 바로 막 괴성 지른 다음에 잭해머 날리는, 스피어 앤 잭해머. 이게 이어지는 골드버거의 피니시 라인이고, 라이노의 고어, 이 짐승 같은 그 라이노가 코뿔소잖아. 코뿔소처럼 진짜 들이박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는데 뭐 교통사고 당하는 것 같아 지금 선수가. 물론 접수를 잘해준 게 있어요. 지금 TNA 뭐 AJ 스타일스 같은데 이렇게 탄력이 좋은 경량급 선수가 있으면은 덜 아깝고요. 진짜 과격하게 들이박아서 이렇게 맞아준. 골드버그 스피어는 테이크다운처럼 다리를 이렇게 한번 접수를 할 때 다리를 접어, 상대방 레슬러를. 근데 그거는 진짜 들이박아버려. 그래서 상대방이 접수를 할 때 이렇게 공중제비 한 번만 더 돌아주면은 기술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에지는 세 번째가 에지인데, 에지는 진짜 뭔가 찌르는 느낌이 들어. 라이노랑 골드버그는 들이박는 느낌인데 에지 스피어는 날카롭게 진짜 찌르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피니시 기술에 구사하는 느낌, 분위기랑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워낙에 골드버그랑 라이노가 세게 들이박으니까 에지가 처음에 스피어 썼을 때는 어깨로 하는 크로스 라인 뭐 쑤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됐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설득력이 생겼죠. 그때부터는
특히 에지는 뭔가 그게 있어. 일반적인 파워하우스가 쓰는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들이박는 느낌인데 에지는 되게 그 커리어 내내 얍삽하고 기습적으로 반칙하고 이런 이미지가 세가지고 뭔가 일반적인 스피어랑은 다르게 갑자기 즉발기처럼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에지는 카메라 앵글 밖에 있다가 존시나 같은 선수가 뭐 트리플 스렛을 해. 랜디 오튼 좁혀고 일어났어.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갑자기 에지가 스피어를 달려들면서 쓰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런 게 굉장히 느낌이 잘 살리는 에지만의 피니시로. 아 맞아. 닉 폴리한테 이 테이블에다 불 붙이고 하는 스피어가 또 인상이 깊었죠. 워낙에 또 하드코어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 레슬러였는데 TLC 매치는 또 에지의 상징이기도 했거든. 테이블의 더들리 보이즈, 레더 매치의 하디 보이즈, 체어 매치의 ENC 해서 그 기믹을 상징하는 태그팀이 있었는데 에지 같은 경우도 물론 태그팀 위상 자체는 더들리랑 하디보이즈에 비하면 위상이 낮긴 했는데 솔로 싱글 레슬러로만 따지면 사실 메인 이벤터로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믹 매치 같은 것까지 섞어지면은 에지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특이한 성향의 레슬러였다. 사다리 위에서 제프 하디한테 스피어도 날렸고 바비 레실리도 피니시로 썼는데 사실 바비 레실리는 뭔가 그냥 이 스피어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공중제비를 한번 지가 더해 구르기를 해요 자기가. 그리고 지금은 로만 레인즈가 자주 쓰는데 바티스타가 후덜스타였을 때는 로만 레인즈가 더 잘 썼지만 지금은 로만 레인즈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 피니시. 빅쇼도 한때는 썼었다. 빅쇼는 근데 초크슬램이랑 그 주먹으로 죽방 때리는 거 그게 임팩트가 훨씬 세가지고 솔직히 빅쇼는 스피어보다 죽방 때리는 게 훨씬 뭐 임팩트가 있었어. 아프기는 스피어가 더 아플 텐데 오우씨 이 죽통 후리는 게 어우씨 이건 진짜 맞은 것 같은데? 되게 단순하거든? 그냥 주먹으로 후리는 거거든? 빅쇼는? 근데 이게 임팩트가 엄청 셌어. 아 개웃겨요. 진짜로 맞고 기절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범한 펀치 기술이거든? 해머링 같은 거거든? 근데 빅쇼가 하니까 어우씨 골 아파 보여. 진짜 골 흔들리는 거 봐. 와 로만 레인즈가 점프해가지고 찍는 거보다 마켈리 접수 개 잘하는데? 빅쇼가 죽통 후리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세죠. 개 아파 보여. 진짜 접수 되고 있는 거 맞냐고요? 되고 있는 거 접수가 아니라 당하는 거 같은데 그냥? 진짜 후려맞는 거 같은데? 이거 딘 앰브로스. 이런 기술은 상대방이 오버하면 오버할수록 더 위력적이 돼. 이렇게 막 바로 이게 바깥으로 뛰어내려도 이 그 반동 때문에 오히려 더 아파 보이는. 근데 이걸 뭐야 바티스타밤 설명하다가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아무튼간에 바티스타는 이 시다운 파워밤을 피니시로 썼는데 파워밤 계열 피니시가 많죠. 라스트라이드 파워밤이라고 해서 언더테이커가 쓰는 파워밤이 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일반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한번 머리 위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이거는 그냥 저거고 세서론스가 쓰는 거고 보통 파워밤은 그냥 이렇게 떨구는데 라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높게 들죠. 근데 이 경량급이야 특히 레이미스트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들다가 빵 찍어버려. 그래서 뭔가 위력이 있는데 라스트라이드도 피니시로 썼다가 언더테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믹 변경이 크게는 한 3-4번이 있었는데 폭주족 시절일 때 그때 피니시로 많이 썼어요. 아메리칸 배드에스라는 그 폭주족 기믹이었을 때 그때는 피니시로 쓰고 나중에 장의사로 돌아왔을 때는 준 피니시급 초크슬램이랑 라스트라이드 이게 약간 준 피니시급이었고 툼스톤으로 이어지기 전에 쓰는 셋업 무브처럼 많이 썼습니다. 엘리베이티드 파워밤 그리고 잭나이프 파워밤 그 케빈 내시 트리플 H랑 숀 마이클스의 친구 케빈 내시가 썼던 그 잭나이프 파워밤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서 바로 그냥 내려 찍어. 다 올리기도 전에 이렇게 내려 찍어 버리는데 사실 케빈 내시가 생각보다 힘이 좋지가 않았어요. 하체가 좀 약했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이게 빅쇼라서 더 높게 못 든 게 있어. 근데 원래도 그렇게 솔직히 힘이 좋은 편은 아니야 생각보다. 그래서 들다가 이렇게 매다 꽂아버리는 기술인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바로 쓰러져 버리네. 케빈 내시는 특히 농구 선수였었는데 이때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파워밤 할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좀 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결국 잭나이프 파워밤의 묘미는 끝까지 들어올리기도 전에 바로 내다 꽂아버려서 뭔가 날카롭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장점인 피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케빈 내시가 좀 잔부상이 많은 선수고 힘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보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조금 위상이 좀 높지 않다는 거. 바티스타 밤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바티스타가 사실 선수 생명이 길고 위상이 계속해서 높은 선수였으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메인 이벤트 한번 올라가고 한 3년 정도 뛰다가 영화계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는 이미 너무 늙을 대로 늙어버려가지고 힘 다 빠진 상태에서 쓰니까 보차도 많이 나고 후덜스타라는 오명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지 않나. 그래서 B와 C 사이? 일단은 B인데 내려갈 것 같아요. C로. 그 다음에 쉐이머스요. 다음에는 쉐이머스의 피니시입니다. 이 브로그킥. 쉐이머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커리어에 비해서 좀 잘 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별로는 아니야. 쉐이머스도 좋은 선수긴 한데 뭔가 챔피언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 좀 눈부시다고요? 왜냐면 이 선수가 굉장히 피부가 하얀데 조명을 받으면은 진짜 발광이에요. 그냥 자체 발광. 아일랜드 국적 챔피언이고요. 굉장히 하얀 피부에 붉은 머리가 특징인 선수입니다. 나름대로 잘생기고 나름대로 괜찮은 마이크업, 나름대로 호쾌한 브롤링이 있어가지고 나름 떠오르는 유망주여가지고 그 유망주였을 시절에 푸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로얄 럼블도 우승하고 WW 챔피언도 3번 먹고 헤비웨이트 챔피언도 1번 먹고 이럴 정도로 생각보다 그 관운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게 좋아요. 데뷔한 지 4개월 만에 챔피언 되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 욕을 엄청 먹고 막 레슬링 팬덤 사이에서는 막 쉐이머스요 이런 쉐이머스 이런 거 억지밈 만들어가지고 그딴 거 먹고 쉐이머스요 그냥 오늘 경기 누가 이겼어요? 쉐이머스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쉐이머스야. 식객민우 같은 거야. 사위머스 맞아. 사위머슴이라고 불렸어. 트리플 H가 엄청 밀어줘가지고 사위머슴이라고 불렸는데 쉐이머스요.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메인 이벤터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이 미드카터, 미드카터에서 많이 놀았죠. 인터컨티넨탈, 뭐 US 챔피언 아니면 태그팀 챔피언 이런 라인에서 놀았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경기력도 좋아지고 일단은 좀 키도 크고 파워도 나쁘지 않고 이 브로그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피니시 있잖아요. 브로그킥이 아니 저는 이 굉장히 좋은 피니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한번 가슴팍 이렇게 한번 후려치면서 발식을 팍 날리는데 워낙에 키가 크고 몸도 프레임도 괜찮은 편이거든? 이 이미지가 별로라서 그렇지 이 PC 자체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인게임보단 그러니까 이 실제보다는 게임에서 뭔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어. WWE 2K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잘 들어갑니다. 브로우킥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요. 실제보다 잘 나왔어. 그리고 타점이 높아. 그래서 이 약간 빅풋, 러닝 빅풋 같은 바이시클킥이 들어가는 건데 이 키도 크고 장신의 거구 레슬러가 쓰는 브로우킥이라서 이 맞아주는 선수의 그 접수 능력에 따라서 설득력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피니시입니다. 축구계에서도 자주 쓰는 피니시고요. 이렇게 기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웬 질라타니 쉐이머스라는 선수 자체가 위상이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리고 브로우킥도 그 맞아주는 사람을 너무 많이 타. 그래서 사실 A에 놓기는 좀 그렇고요. B 중에서 한 바티스타 밤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앵글슬램보다는 높은 게 앵글슬램은 일단 피니시가 아니니까. 일단은 셋업 무브니까 어쨌든 간에 브로우킥은 피니시니까 여기에 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B라인에. 근데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자, 그 다음에 초크슬램이네요. 케인의 초크슬램. 케인은 진짜 케인배라고 불리죠. 그 빅 레드 머신일 때는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뭔가 그 무시무시한 그런 게 있었어. 옛날 이것도 아니야. 이 반가면도 아니야. 이거야 이거. 원래는 이거였어. 이렇게 진짜 머리도 이렇게 치렁치렁 긴 머리에다가 눈밖에 안 보이는 이 가면을 썼는데 심지어 눈도 이걸 렌즈를 꼈어요. 그래서 진짜 무슨 기계 같아 진짜. 감정이 없는 기계. 게다가 언더테이커의 동생이라는 기믹이었죠. 언더테이커라는 그 무시무시한 레슬러의 동생이라는 이미지로 나와가지고 그 두 형제가 다 때려 부수고 다녀. 그래서 진짜 개 무서웠는데 이 당시부터 은퇴할 때까지 썼던 피니시가 바로 쇼크슬램입니다. 젊었을 적 케인.
젊은 시절 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초크슬램 프로메리아. 초크슬램도 이제 많은 레슬러들이 썼는데 이름이 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빅쇼는 쇼스타퍼라고 해가지고 이 젊었을 시절 빅쇼인데 들어 올린 다음에 같이 넘어져요 앞으로. 이 쇼스타퍼 무슨 스파인버스터처럼 들어가. 근데 나이 먹고 나서는 그냥 내던지는 걸로 바뀌었죠. 일반적인 초크슬램처럼. 그리고 케인은 이 무시무시한 그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진짜 내동댕이 친다는 느낌 이렇게. 특히 좀 덜락이나 쉐인 맥맨 같은 탄력이 좋은 선수가 맞아주면은 진짜 오도방정 떨어가면서 이렇게 맞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느껴진다는 거. 언더테이커도 많이 썼고요. 어우 브록 레스너라서 더블 초크슬램이라고 해서 이제 또 두 명을 동시에 하거나 혹은 둘이서 한 명을 내동댕이 치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 피니시로서의 위상은 높긴 해. 그리고 케인이라는 레슬러도 워낙에 전설적인 레슬러고 전성기 때 어마어마한 포스를 과시했던 레슬러인데 문제는 언더테이커의 존재 때문에 좀 가려진 게 있어요. 언더테이커가 일단 케인의 상위 호환이기도 하고 케인도 좋은 레슬러긴 하지만 언더테이커가 너무 위상이 높으니까 빛이 좀 바래져 오히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잡지를 너무 많이 해줘. 이 사람은 고급 잡어야 케인이라는 레슬러가. 그래서 가면을 벗고 나서부터는 그냥 덩치만 크고 그 젊은 레슬러들한테 경험치 주기 좋은 레슬러가 돼버려. 언더테이커가 잡질해주기에는 좀 위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랜디 오턴급 아닌 이상은 언더테이커는 함부로 잡지를 못해줘. 옛날에 존 하이든라이라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그 지나간 레슬러 중에 하나인데 이 레슬러 떠오르는 신예로 밀어줬었는데 언더테이커가 잡질 한번 잘못해줬다가 이미지 개박살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하이든라이 잡지를 해주다가 그냥 손 뗐어 언더테이커도. 그래서 처음 들어본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2005년 6년 때 지나간 레슬러기 때문에 언더테이커가 잡질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백스텝 밟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언더테이커는 잡지를 못해주고 그나마 좀 만만한 게 이제 빅쇼 케인이야. 근데 케인은 워낙에 이분 아니 이분이 아닌데 가면 벗고 나서부터는 일단 본인부터가 챔피언 잘 안하고 케인이 생각보다 타이틀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착해. 사람이 착하고 성품이 좋아. 그래서 생각보다 봐봐요. WWE 챔피언 하나, 월드 헤비웨이트 하나, 2선급 2번, 태그팀만 여러 번 했어. 생각보다 타이틀이 별로 안 많아. 심지어 셰이머스보다 안 좋죠? 커리어상으로는. 셰이머스는 월챔 4-5번 먹었고 태그 챔피언도 많이 했고 2선급도 많이 먹고 이 정도로 그 캐릭터랑 위상에 비해서 타이틀 보기 별로 안 좋은 게 본인이 별로 욕심이 없어서 그래. 잡질하는 거 좋아해. 그래서 그게 많이 깎아먹었다. 그 커리어를. 이렇게 좋은 기믹과 경기력도 괜찮은 편이었고 포스도 있고 성품도 좋아. 근데 그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급 잡어가 돼버렸어요. 워낙에 이 이미지가 세니까 라이징 스타들이 한 번씩 잡아먹는 캐릭터가 돼버렸어. 그리고 맞아, 언더테이커가 툼스톤을 쓰니까 케인도 툼스톤을 썼거든? 근데 케인도 툼스톤을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았어요. 너무 위험한 기술이고 언더테이커가 너무나도 잘 썼기 때문에 몇 번 쓰다가 그냥 안 썼어. 기본적으로는 초크슬램 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어. 기량이 상승할수록 위상이 떨어져. 맞아. 그리고 로얄 럼블 때 항상 나와서 청소해주는 역할이었다. 혼자서 11명 탈락시키고 이렇게 로얄 럼블에 막 난장판 돼가지고 선수들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 케인 같은 선수들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다 탈락시켜. 그래서 한 5-6명 남기면은 그때 이제 로만 레인즈나 존 시나 같은 선수가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후배들 밀어주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타이틀 안 먹고 계속 져주고 이러는 걸 많이 했어. 그래서 위상이 생각보다 낮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초크슬램도 높게 쳐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기술로 상대방을 끝내버리는 게 피니시의 본질적인 역할인데 결국에는 초크슬램으로 좁힌 다음에 갑자기 뭐 또 다른 누군가의 난입에 의해서 조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 랜디 오턴, 존 시나, 브록 레스너 이런 애들은 또 한 번에 클린 피포를 안 당하거든. 그래서 한 번 버텨주고 F5 당하고 뭐 AA 맞고 이러면서 지는 역할이야. 그래서 안타깝게도 좋은 점수 주긴 힘듭니다.
그래서 브로그킥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정도?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티어 게임이면 아마 A뿔 내지는 A에 가겠죠. 근데 복합적인 걸 따졌을 때 맞아 허리케인도 써. 맞아 초크슬램을. 아 허리케인이 진짜 이미지 망친 주범이야 이거. 초크슬램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는 허리케인이야. 심지어 나중에 허리케인이랑 케인도 태그팀 하거든? 경량급의 히어로. 경량급 라인에서는 설득력이 있었겠지 이 피니쉬가. 근데 결국 허리케인은 히트에서나 잘 나가지 로우 이제 본쇼에 들어가면은 조 터지는 역할인데 조 터지거나 나오지도 못해. 심지어 히트에서만 몇 번 나와가지고 지역 레슬러 조 패는 정도지 본쇼 나가면은 케인은커녕 뭐 크리스찬한테도 조 터지고 이런 역할이야. 타이슨 톰코 선에서 정리가 돼. 그래서 위상을 많이 깎아먹었어 이 피니쉬를. 그렇게 되니까 또 생각보다 높은 것 같죠. 왜 이렇게 많어 이거. 반도 안 왔네. 시간 너무 없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크로스라인 프로멜 JBL의 피니쉬이고요. 크로스라인은 일반적인 기술인데 이 일반기를 피니쉬로 만든 게 JBL입니다. 팔로 그냥 목 감아버리는 게 저거예요. 타격기라고 해야 되나? 크로스라인이 아니네요. 클로스라인이 맞네요. 빨랫줄에서 따온 어감이 어원인데 나 여태까지 크로스라인이라고 불렀는데 클로스라인이었네? 그러네. 빨랫줄이니까 옷이잖아 클로스가. 어원은 알고 있었는데 계속 크로스라인이라고 불렀었어. 심지어 클로스 라인입니다. 클로스 라인. 번데기 발음. 인생을 부정당했어. 내 인생을 부정당했어. 클로스 라인이었어. 원래는 믹축구의 반칙 기술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기도 하고 일반적인 기술인데 JBL이 쓴다면은 위상이 달라집니다. JBL이 그냥 단순한 이 기믹 변경 전에 그냥 브래드쇼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APA라고 그래가지고 파룩이라는 레슬러랑 태그팀으로 활동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때부터 긴 머리였을 시절부터 크로스라인을 피니쉬로 썼는데 이게 그냥 보면은 단순한 기술이거든? 근데 브래드쇼는 이 크로스라인으로 그냥 좁혀 사람을. 크로스라인 프롬헬이야. 이름이 붙어있어요. 그 프롬헬이라는. 이렇게 로프 반동 한번 하는데 확 후려칩니다 이렇게. 소리가 개찰져요. 그리고 지금 히스 슬레이터 같은데 맞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후려 패는 역할이에요 그냥. JBL의 전성기 시절 그 WWE 챔피언이었을 때 에디 게레로랑 대립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르고 후리는 기술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심지어 이 브래드쇼가 특히 인성이 별로이기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세 보이는 것도 있어. 이 사람이라면 진짜로 실제로 후려친 게 아닐까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경량급 레슬러가 맞아주면 더욱더 그 위력이 배가 되거든요. 에반본 같은 선수가 있어. 막 폴런던, 에반본, 뭐 레이미스트리오 이런 선수야. 그러면은 맞을 때 한번 빙글 돌아. 접수를 그냥 이렇게 한번 돌아. 이렇게 한번 돌아. 이럴 경우에 진짜 설득력이 확 올라가죠. 브래드쇼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간 JBL은 싫어해요. 근데 레슬러 JBL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진짜 악당 같았어. 내가 어렸을 때 봤으니까. 특히 고등학교 때 이때 봤는데 그 졸부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마이크업도 현란하고 진짜 야비했거든 그때. 온갖 무슨 고결스러운 척은 다 하면서 온갖 반칙은 다 하는 선수였어. 그래가지고 너무 꼴 보기 싫었고 장기 집권도 오래 했죠. 그때 한 8개월 9개월을 했어. 더블 챔피언을. 그래서 어렸을 적에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믹 수행을 그만큼 잘했다는 거.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은 기믹이 아니라 리얼이었다는 거. 이 사람은 진짜로 인성이 쓰레기였기 때문에 진짜로 좁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로스라인 프로멜을 굉장히 저는 좋은 피니쉬이고 기믹이랑 또 잘 어울렸다. 그래서 단순한 피니쉬임에도 불구하고 내추럴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피니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크로스라인 프로멜이 거의 A뿔 내지는 A급에 나도 무방한 그런 피니쉬라고 생각을 한다. 일단은 A뿔에 놓을게요. 근데 내려갈 수 있어요. 기믹이랑 실제 이미지랑 사람이랑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다음 뭐죠 이건? 셰인 맥맨의 이 그 탑로프 올라가가지고 상대방 여기 이쪽에 뭐라고 그러지 이거? 탑로프에 올라가서 상대방 후려치는 기술이 있어요. 리프 오브 페이스? 아니야 코스트야. 맞아. RBD 같은 경우는 RBD든 뭐 보통의 레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뛰어내려요 보통.
이렇게 탑로프에서 이렇게 턴버클에 누워있는 상대 선수를 향해서 드롭킥을 날리는 이 기술이 코스트인데 거의 피니시 내지는 준 피니시급으로 썼거든요. 근데 라벤능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너무 좋으니까 바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었어. 근데 쉐인 맥맨은 물론 탄력이 좋긴 하지만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깡통 쓰레기통을 이렇게 꼈어. 이게 기술, 여기까지 기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팡 후려치면은 이게 찌그러지죠. 그래서 이게 임팩트가 엄청났어. 그리고 그냥 뛰어내리면은 사실 아무튼 뭐 풀타임 레슬러는 아니니까 이거를 그냥 후려쳤을 때 상대방 뭐 커팅극 같은 선수가 맞고 핀폴 당해주면 설득력이 없잖아. 그래서 하드코어한 기믹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놓고 이게 찌그러지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임팩트가 커 보이는 게 있거든요. 부상 제조기이기도 하고 이게 완성입니다. 결국 슈팅 스타 프레스를 쓰긴 했지만 맞아, 오폭 그냥 슈팅 스타 프레스는 그냥 사실상 맞고 자폭하는 기술이야. 상대방이 피해. 그래서 맞아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런 느낌이고, 코스트코스도 쓰고 엘보 드랍이 이제 주로 이게 사실상 진짜 피니시죠. 헬리너셀 위에서 떨어지고 탑로프에서 떨어지고 막 별의별 연병을 다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모습이었고, 특히 엄청 높은 17피트 높이에서 떨어질 때 성우 그으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성우 그으면서 떨어지는, 이거 뭐 커트앵글한테 한 건가 이거? 이게 팔 빙글빙글 돌리면서 떨어지는 게 이게 피니시였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일반적인 레슬러도 잘 안 하는 그런 스턴트를 마다하지 않았던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파트타임 레슬러로서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늙어서 나이 먹고 나서도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막 언더테이커랑 레슬매니아 경기하고 막 계속 떠오르는 레슬러들 모멘텀 깎아먹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욕을 엄청 먹었어요. 후배들 밀어줘야 되는 입장이 돼서도 막 계속 경기 뛰려고 하고 이러니까 레슬매니아 그 자리 하나 차지하잖아 계속. 예를 들어서 뭐 히스 슬레이터 뭐 좀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뭐 히스 슬레이터, 판당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뭐 브리장고 이런 애들, 타일러 브리즈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레슬매니아 뛰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회장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경기 레슬매니아 뛰니까 얼마나 박탈감 느껴지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특히 이제 늙어서는 이제 스턴트가 떨어지니까 경기력도 별론데 계속 이런 거 위험한 스턴트 해가지고 자리 차지한다고 팬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조금 나이 먹고 나서는 조금 빛을 많이 발했다. 그리고 부상도 많이 시켰나? 부상도 많이 뭐 그런 위험도 있고 하니까. 언더테이커랑 레슬매니아 할 때까지는 좋았지. 근데 그 이후까지 계속 하는 건 좀 무리지 않았나. 커트앵글이랑 옛날에 막 WWF 때 막 쉐인이 그대로 실신한 줄 알았습니다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허슬하니까 좋아했는데, 아무튼 그런 기술인데 일단 피니시도 아니고 다이나믹하긴 하고 낭만 있지만 사실 뭐 여기 라인까지 가기엔 좀 무리지 않나. 일단은 B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C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실 피니시는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C에 놓자 그러면. 자, 그리고 산티노 코브라 바로 F 받고요. 코브라는 저번에 많이 보여드렸죠. 맥맨 앵글 경기가 그거 아니에요? 쉐인이 그대로 실신한 줄 알았습니다 한 다음에 벨리 투 벨리로 유리창 깨버리고 그거잖아. 그 경기가 명경기였죠. 산티노 마릴라의 코브라는 그냥 개그 피니시죠. 나름의 낭만은 있어. 근데 약간 그거 저기 뭐야, 스카티 투아티의 더 웜이랑 쌍벽을 이루는 개그 기술인데 쇼맨십용이거든 사실 그냥. 그리고 일단 자버잖아. 본인 위상 자체가 개그 캐릭터고 자버라서 피시라고 하기도 뭐해. 그냥 웃기려고 있는 기술인데 이 임팩트가 너무 세서 계속 회자되는 기술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팔에다가 양말 같은 거, 스타킹 같은 거 끼고 코브라라는 기술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개그 기믹이죠. 웃기려고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들. 자버 기술. 이렇게 스탠바이 한 다음에 팍 찍어버려. 이게 무슨 독사에 물린 것처럼 쓰러져. 근데 이게 이런 기술들은 그냥 관중 호응만 유도하고 바로 이제 반격당해가지고 뭐 롤업을 당하든 아니면은 역으로 피니시 얻어맞든 해서 지는 게 결국에는 역할이에요. 그게 역할입니다 결국엔. 알베르토 델리오 같은 선수들 있잖아. 그 당시에 밀어줬던 선수들, 이런 선수한테 줘 터지는 역할입니다 결국. 심지어 이 당시에는 로얄 럼블 그 파이널 2였어요. 산티노 마렐라랑
알베소 델리오랑. 근데 도서관장이 바로 반격해가지고 이겼죠. 근데 이거 여기서 우승한 것도 좀 이상한 거지. 이 접수 제일 잘한 거 있었는데 산티노 마렐라.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거. 산티노 마렐라 코브라 역대급 접수. 그 발작기를 키면서 쓰러지는 거였거든요. JTG 접수가 제일 무슨 진짜 물린 것처럼 이 접수가 제일 찰졌어.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술이네. 차보게레로랑 그 마스터피스 크리스 메스터스랑 싸울 때부터 했었던 기술이네요. JTG 이 기술이 이 접수가 제일 찰지다는 거. JTG였으면 몰랐다. 근데 이거라서 그냥 F에 넣을게요. JTG 접수까지 그 그림이었으면은 B까지는 갔어. 근데 F야 그냥. 자, 그 다음에 누구죠 이거? 코드 브레이커. 크리스 제리코의 그 피니시 기술인데 중후반부부터 썼습니다. 이게 크리스 제리코가 원래는 월스 오브 제리코라는 기술을 썼잖아요. 원래는 이게 피니시거든요. 보스턴 크랩과 비슷한 이게 원래 새우 꺾기라는 기술로 유명한, 이게 원래 크리스 제리코의 서브미션 피니시인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운영하기 힘들죠. 물론 크리스 제리코가 워낙에 뛰어난 테크니션이라서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지만은 피니시급의 위상 가진 기술이 이거 하나였어. 이전에는 라이언 설트라고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로프에서 문설트 하는 거, 이게 머리 긴 젊은 제리코가 썼던 피니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구사하기도 힘들고 그 문설트나 슈팅 스타 프레스 같은 공중기에 비해서는 좀 타격감이 약했어. 그래서 그냥 셋업 무브처럼만 쓰고, 심지어 이것도 반격을 너무 자주 당해. 무릎 세워가지고 등 찍어버리는 식으로 반격을 많이 당해서 월스 오브 제리코만 썼다가 나중에 코드 브레이커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떨어지면서 무릎으로 찍어버리는 약간 그 넥브레이커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지금 늙어가지고 이제 타격기가 낮은데 젊었을 땐 조금 더 높게 뛰었어요. 2007년에 제리코가 복귀했을 때 그 전까지 이제 머리가 길었었거든? 근데 머리를 자르고 돌아왔어요. 그때 세이브어스 프로모 띄우면서, 원래는 Y2J 크리스 제리코 하면은 긴 사자 같은 긴 장발 머리에다가 긴 타이즈 바지 입으면서 뛰었었어. 원래는 이런 긴 머리에다가 긴 바지였단 말이죠. 2007년에 돌아와서는 머리도 자르고 반짝이 자켓 입은 다음에 삼각 팬티 입으면서 경기를 뛰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때 추가한 기술이 코드 브레이커였어, 피니시로. 그러면서 약간 뭔가 좀 생각이 바뀌었나봐. 돌아오면서 그 전까지 이제 월스 오브 제리코만 쓰다가 뭔가 나도 이런 타격기가 하나 있어야겠다 해서 장착했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피니시로 쓰고 다녔습니다. 뭔가 RKO랑 스터너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즉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습적인 기술인 건 좋아요. 저도 좀 좋아하는 기술이긴 한데 사실 그게 너무 커. 제리코는 월스 오브 제리코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시그니처 기술이 있으니까 갑자기 저기 껴들어가니까 뭔가 좀 위화감이 느껴진 거야. 지금이야 나온 지 20년 가까이 된 기술이니까 지금이야 이제 다들 코드 브레이커 하면 뭐 제리코 기술이다 하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항상 막 이렇게 새우꺾기 하던 애가 갑자기 저런 기술을 들고 오니까 뭐지 싶었어 처음에. 그리고 이 서브미션의 특징, 긴장감이 있잖아. 언제 이 탭아웃 할지 모르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중딩 고딩들은 다 따라했던 기술이야. 새우꺾기 하면은 그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워낙에 쓰기 쉬운 기술인데 실제로 맞으면 엄청 아팠어. 그래서 이게 위상이 굉장히 높았는데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뭐지 싶었던 사람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선수 생활 오래 해서 근본이 생겼고 위상도 괜찮아. 물론 제리코도 잡지를 많이 해줘. 줘 터지는 역할도 많이 맞아주긴 했는데 즉발견한 장점이 있어가지고 월스 오브 제리코 같은 그 서브미션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제리코에게 한계가 굉장히 컸었는데 숨통을 틔워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피겨 포랭락도 많이 썼고,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괜찮은 기술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월스 오브 제리코가 너무 그림자가 짙긴 하지만 B 상현 내지는 A 말석에 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A는 좀 그렇다. B 정도? B인데 바티스타반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 그 다음에 커브 스톰프, 세스 롤린스의 피니시죠. 커브 스톰프. 이게 사실 좀 논란이 많았던 기술인데 이름 바뀌기도 하고 봉인되기도 했었어. 그리고 부상 위험도 커. 이름의 유래부터가 조금 위험하고 부상 위험이 너무 컸던 기술이라서 봉인됐다가 다시 쓰더라고요. 지금은 꽤 임팩트가 커요. 생각보다. 원래는 그냥 스톰핑 기술인데 랜디 오턴도 이 시그니처가 있었거든. 상대방 누워있으면 그냥 계속
밟아가면서 조업하는 거 이렇게 사지를 눌러. 왼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팔 이렇게 사지를 분쇄시키는 느낌이야. 근데 스티브 오스틴도 가둬놓고 조업하는 용도로 많이 썼고요. 제리코는 이렇게 야비하게 핀까지 연결하는 이런 거 있었고. 근데 이거 진짜 피니시로 쓰기 시작한 거는 쉴드 시절 저기 세스 롤린스가 쓰기 시작한 거. 임팩트가 되게 세. 근데 이게 단순해 보이는데 높이 뛰기도 하고 세스 롤린스가 탄력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이거는 낮게 쓴 건데 꽤 높이 뛰어요. 그래서 RKO 맞을 때도 그거 있잖아요, 명장면.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짓밟는 모션이 되게 호쾌해가지고 생각보다 그 설득력이 좀 높았어. 쿠데그라, 이것도 진짜 개 아파 보이는 이런 건데, 사실 커브 스톰프 고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한 장면이거든요. RKO 가장 아름다운 커브 스톰프는 이거였어. 레슬매니아에서 이 RKO로 이어지는 커브 스톰프가 실질적으로는 고트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피니시로서도 뭐 괜찮은 기술이긴 한데 반격당할 때 제일 아름다운 기술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일단은 그게 있어요. 세스 롤린스가 다른 피니시도 많이 썼어요. 페디그리도 썼었거든. 커브 스톰프 봉인 당했을 때는 페디그리를 썼어요, 피니시로. 근데 좀 맛이 없어. 페디그리는 은근히 많은 레슬러들이 썼는데 진짜 트리플 H가 생각할수록 대단한 선수인 게 스파인버스터도 그렇고 페디그리도 그렇고 맛있게 기술을 구사를 이 커브 스톰프 봉인 당했을 때 이거 썼었어요 주로. 근데 아니야 역시 원조는 어쩔 수가 없다. 아니야 못 쓴 건 아닌데 역시 페디그리는 트리플 H라는 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원조 맛집 별뼈가 아니니까 오히려 커브 스톰프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커브 스톰프 명장면은 이 RKO 반격당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로만 레인즈랑 브록 레스너가 챔피언십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머니 인 더 뱅크 쓴 다음에 로만 레인즈한테 이거 갈긴 거, 그게 제일 멋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CM 펑크죠. 고투 슬립 GTS.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GTS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술이고 CM 펑크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CM 펑크가 파워스도 아니고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하는 스타일인데 GTS는 뭔가 그 약간 CM 펑크가 힘이 좋아야 된단 말이지. 슬램 계열처럼 들어 올린 다음에 내려 찍는 타격기여가지고 이거를 피니시로 써가지고 저는 전성기 때도 솔직히 이해를 안 갔는데 요즘은 늙어가지고 힘 더 못 쓰죠. 그 로얄 럼블 때 헥헥거리면서 썼던 GTS 진짜 멋없었잖아. 알투루스, 심지어 알투루스 지금도 뛰고 있어. K퀵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현역이야. 알투루스가 진짜 굉장해. 파이어맨 캐리로 들어 올린 다음에 무릎으로 이렇게 내려 찍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AA보다 힘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 AA도 결국에는 파이어맨 캐리처럼 들어 올린 다음에 맺히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던진 다음에 무릎을 찍어야 되거든. 힘이 꽤 좋아야 돼 이것도. 근데 CM 펑크는 힘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다. CM 펑크랑 어울리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 CM 펑크는 서브미션도 어울리긴 해. 근데 뭔가 위상에 비해서는 좀 별로긴 해요, 임팩트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더 많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글 슬램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이건? 골드버거의 잭해머네요. 잭해머 이거는 진짜 슬램 계열 기술 중에선 제일 완벽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잭해머는 골드버거라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무적의 레슬러 기메이과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 올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돌리면서 맺혀버리는 이런 기술. 차보고 게레로가 맞았네요. 이게 진짜 이 회전할 때의 그 임팩트도 세고, 특히 잭해머는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정지해. 이렇게 바로 안 떨어져. 그리고 쫙 펴줘야 되거든, 맞아주는 사람이. 이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접수하는 사람도 이 코어 근육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쭉 뻗으려면은. 근데 레슬러 치고 코어 근육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 이 잭해머 이전에 이어지는 스피어까지, 그 들이박는 스피어 연결 동작까지 그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거는 낭만의 극치입니다 진짜. 그래서 골드버거는 근데 사실 제가 골드버거를 안 좋아해요. 싫어하는 편인데 그 부상을 너무 많이 시키고 동업자 정신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골드버거를 싫어하게 하지만, 근데 레슬러 골드버거 캐릭터 자체로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죠. 무적 기믹이랑 설득력이 너무 세. 그 서사가 너무 완벽한 캐릭터야. 무적 기믹이라는 그 기믹을 줬을 때 소화하는 선수가 많지가 않아. 존 시나도 그랬고 욕먹었고,
로만 레인지야 뭐 입만 아프고. 근데 골드버그는 173연승을 했을 때 그 푸시를 줘도 이해가 가죠. 골드버그니까. 낭만의 극치다. S. 자, 그리고 헐크호건의 레그드라. 헐크호건 세계대가 아니긴 한데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기술이었다고 해요. 헐크호건이라는 레슬러의 그 상징성도 있기도 하고, 레그드랍을 할 때 이 그 뭐야 이거 공중기라고 해야 되나? 나름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편이었거든. 이 당시만 생각을 하면은. 지금이야 평범한 기술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기술 없었을 거 아니야. 나름 젊었을 때는 테크니션이었어. 기술도 많이 썼고 엉덩이 부상 당하고 이러고 나서부터는 덜했지만, 레그드랍은 사실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피플스 엘보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진짜 세고 위력적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레슬러로서 쇼맨십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레그드랍 세팅을 했을 때 누워있잖아 상대방이. 그러면은 더락 같은 경우에는 피플스 엘보를 해야 되니까 쇼맨십을 보여줘.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해. 그러면서 한번 로프 반동해서 피플스 엘보 한번 빡 해주잖아. 레그드랍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고전적인 레슬링은 뭔가 그런 화려한 기술이나 뭐 엄청난 스토리라인 그런 서사가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현장 분위기를 제일 중요시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세그멘트도 많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있기야 했겠지만은 지금처럼 비디오 매체나 유튜브 이런 영상 매체를 활용한 세그먼트는 거의 안 했을 거고, 무대 효과 같은 것도 지금처럼 기술이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해야 될 게 뭐냐, 현장에서 이렇게 1대1로 붙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이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해낼 수 있는지, 그 경기를 집중시키고 현장 반응이 제일 중요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레그드랍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로프 반동하는 과정, 그리고 이 자빠지게 만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현장 관중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좋은 기술이다, 뛰어난 기술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낭만 자체는 있는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후대의 너무나도 좋은 멋있는 기술들에 비하면은 그렇다고 추억 보정을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저는 이 시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고, 그냥 이것도 그냥 B, 이것도 B에 놓자. B인데 브로우킥보단 앞에 있는 이 정도. 초크슬램보단 뒤가 맞는 거야. 맞는 것 같긴 해요. 5스타도 좀 미루자 뒤로. 자, 그 다음에 믹폴리의 그거죠. 믹폴리 피니시. 여기 혓바닥, 여기 상대방 누워 있으면 맨디브 클로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 이 혀랑 아래 입 사이를 이렇게 짓누르는 기술, 이거 개 아픈 거. 개 아픈 기술이고 실제로도 준내 아플 거야. 근데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C 빠르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지의 스피어인가요? 페디그리. 원조 페디그리. 이거는 A죠. 낭만이죠. 페디그리는, 그리고 그 루머가 있어요. 원래는 파일 드라이버처럼 들어가는 거다. 원래는 파일 드라이버처럼 들어가는 게 원조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저도 그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 페디그리도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따라했어 애들이. 쓰기 쉬워 보였으니까. 근데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죠. 이 낙법치기가 힘들어. 이거는 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손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계속 묶고 있다가 그 링 바닥에 닿기 직전에 놔줘야 돼요 손을. 이게 중요해요. 이 맞는 사람의 기술이. 이거 안 놔주면 부상당한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친구가 실제로 페디그리 맞아보겠다고 오도방정 떨다가 접수 잘못해가지고 이마 찢어진 적 있다는 거. 이거 낙법을 안 치면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풀어줬다, 팔을 떨어지기 직전에. 어우씨, 앞정 페디그리. 근데 맞아주는 사람은 항상 믹폴리야. 지가 맞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선수로 하면은 앞정 페디그리 안 맞으려고 할 텐데. 이게 원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원조 아니야. 이거 잘못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팔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어우, 머리 깨지죠 이거. 진짜 이렇게 맞으면. 심지어 원조 페디그리는 커터였대요 이거. 알키오처럼 이 커터로 떨어지는 거, 다이아몬드 커터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원조 페디그리인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잘 바꾼 거 같아 근데. 피플스 엘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덜하게 피니시는 아니야 사실. 덜하게 피니시는 락바텀이고, 이거는 셋업 무브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것도 레그드랍이랑 비슷한 맥락에 관중 호응을 유도하는 기술이고, 심지어 헐크호건이 맞아주는 레슬매니아 18때네요. 이거는 내가 경기를 봤었어 옛날에. 케이블 TV에서 한번 해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그 레전드랑 떠오르는 슈퍼스타, 그러니까 현 시대를 상징하는 덜악과 구시대의 상징
헐크호건이 맞붙는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던 경기였고, 쇼맨십의 일환. 이게 엘보 드랍이 아파봐야 얼마 아프겠어. 근데 이 관중 호응을 유도하는 이게 어마어마해가지고 진짜 피플스 엘보라는 별명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기술이죠. 그리고 이거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게 파이브 너프 셔클. 존시나도 비슷한 맥락의 기술을 쓰잖아. 유켄심이 그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 레슬러들은 이런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돼. 그래야 관중들이 경기를 보다가 한번 이렇게 호응해주는 순간이 생긴다고. 이거를 기다린다고. 그 다음에 따라하잖아. 유켄심이 빵 이런 기술들이 다 있어요. 그 시대를 상징하는 레슬러들은 그런 기술이고, 낭만이 있긴 해. 근데 진짜 이게 피니시는 아니지만 낭만 그 자체야. 레그드랍, 피플스 엘보우, 파이브 너프 셔클 이런 계보가 이어지는 그 시대의 지배자를 상징하는 그런 기술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A에 충분히 놓을만하다. 피플스 엘보우는. 거기다 이제 슬슬 돼가네요. 락바텀 바로 이어집니다. 락바텀은 위상 자체는 피플스 엘보우보다 높죠. 피니시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이미지가 좀 덜하다는 느낌 드는 게, 뭔가 피니시로서의 위력이 조금 덜해 보이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WWE를 잘 안 봤을 때 나는 이게 피니시인 줄 알았어. 이게 워낙에 임팩트가 세가지고. 근데 이게 피니시더라고. 나중에 WWE를 좀 꽤 딥하게 파고 들고 나서 알았어, 이게 피니시라는 걸. 그래서 이상하게 위상이 좀 바뀌어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따라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점점 위력이 약해지는 이상한 이미지가 있었어. 특히 인베이전 때나 그 다음에 스톤콜드, 더락, 커트앵글 막 이런 선수들이 싸웠을 때는 지들끼리 막 피니시를 막 바꿔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 그래서 더락이 스터너 쓰고 커트앵글이 락바텀 쓰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왠지 안 세 보여. 카메라 앵글, 카메라 무브 같은 것도 많이 타고, 이거는 뭔가 좀 덜하지 않나. 초크슬램보다는 아래지 않나.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초크슬램 좀 띄워줘도 될 것 같은데서. 초크슬램이 약간 그건데 지금? 수문장인데? A 수문장 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초크슬램은. 초크슬램보다 조금 더 괜찮은데 싶으면은 A고요. 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으면은 다 B 아래. 그러면 이거 좀 올리자. A로 올리자. 케인이 수문장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거 저거네요. 데니얼 브라이언의 그 추남에게 무릎차기. 이거 뭐였지 이름이? 러닝 하이니. 왜 제가 추남에게 무릎차기냐고 하냐면은 이게 그 저거야. 신일본에서는 이걸 이렇게 불러. 동일기거든요. 이게 데니얼 브라이언 기술이야. 기술 이름이 추남에게 무릎차기야. 그래서 러닝 하이니보다는 이게 더 익숙해요 저한테는. 물론 신일본을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임팩트가 세지 않아? 추남에게 무릎차기. 근데 이것도 되게 세 보여. 이것도 준 피니시급이거든요. 피니시급은 맞긴 하지. 이걸로 존시나 이겼으니까. 이걸로 존시나 클린 피폴 따내지 않았었나 옛날에? 그래서 이것도 약간 나카무라 신스케 피니시기도 하고, 킨샤샤 피니시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일단은 데니얼 브라이언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러닝 하이니가 맞는 것 같고요. 브라이언 데니얼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WWE에서는 데니얼 브라이언으로 활동을 했었죠. 구룡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유명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것도 피니시 급으로 썼다가 살짝 위상이 내려온 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서브미션 위주로 가가지고 크로스페이스를 썼잖아요 나중에는. 그걸로 그리고 레슬매니아 승리했고, 그래서 약간 위상이 낮긴 해. 근데 개인적으로는 임팩트 굉장히 세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은 카메라 워크도 한몫했고, 브로그킥의 상위 호환이거든 이 정도면은. 브로그킥은 그냥 바이시클킥인데 이거는 턴버클까지 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찍어버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가 세요. 그리고 이 언더독 캐릭터였으니까 데니얼 브라이언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부사이쿠니를 날리면서 경기를 뒤집어버리고 승리를 이끌어가는 게 무슨 저거 같았어. 약간 숀 마이클스 스위치 뮤직 하듯이. 그 데니얼 브라이언의 스승이잖아. 숀 마이클스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스위치 뮤직 날려가지고 경기 뒤집는 것처럼 그런 임팩트를 주는 기술이기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꽤 낭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 상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 슈팅스타 프레스 에반본인가요? 메사이달. 이 사람이 잠깐 그 WWE 있었는데 슈팅스타 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공중기죠. WWE에서 가장 위험한 공중기인데, 탑로프에 올라가서 앞으로 한 바퀴 돌아가서 떨어진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는 브록 레스너고, 브록 레스너는 근데 슈팅스타 프레스를 쓸 만큼 운동신경이 좋긴 했지만은 사실 그 이미지를 너무 구겼어. 슈팅스타 헤드벗으로.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크게 실패해가지고 빌리 키드먼이 제일 멋있어. 에반 본이 제일 멋있고 그다음 빌리 키드먼. 빌리 키드먼은 약간 낮게 뜨는데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빌리 키드먼은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이거 한번 잘못 써가지고 차보게레로 한번 골로 보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차보 뇌진 타본 적 있어. 잘못 시전해서.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커리어가 나라고 떨어졌습니다. 빌리 키드먼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슈팅스타 프레스가 봉인돼가지고 뭐 폴런던 같은 선수도 원래 피니시로 썼는데 못 썼죠. 봉인됐죠. 그래서 나중에 에반 본이 쓰기 전까지는 봉인됐다가 가장 아름다운 슈팅스타 프레스 곡선을 그리는 에반 본이 쓰면서 잠깐 봉인이 풀렸다는 거. 달인의 경지. 진짜 너무 아름답게.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걸로 알케오를 접수했어. 에반 본이. 바닥에 무릎을 찍어야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돌고 그냥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무리 동작은 프로그 스플래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원을 그리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크로바틱하기 때문에 위험한 기술인 거예요. 떨어질 때 프로그 스플래시랑 똑같거든 결국에는. 앞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거죠. 브록 레스너가 레슬매니아 때 커트앵글한테 썼다가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슈팅스타 헤드벗이라고 욕먹었던 기술입니다. 연습 때는 잘 썼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실패했었어. 볼까요? 슈팅스타 헤드벗. 레슬매니아 19 때 썼던 기술입니다. 잘못 뛰었어. 지금 살짝. 어우, 그래서 잘못 떨어졌죠. 한번 절잖아, 한번 이렇게. 한번 절었어. 봐봐. 절어가지고 잘못 떨어진 거야. 거리가 머니까 잠깐 타점이 맞나?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절었어. 그래서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거야. 슈팅스타 프레스. 그리고 이것도 RKO로 반격당하지 않았나? 이거 명장면이거든? 진짜 랜디 오턴이 명장면 제조기야. 사실 좀 어설프긴 했어, 접수가. 왜냐면 어려워, 접수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날먹으로 반격할 수가 있는 기술이다. 사실 0.9 어시스트 지금 0.9골은 에반본이 다 한 거야. 이거 다 애드립이 아니라 이거는 한 거죠. 맞춘 거죠, 합을. RKO가 진짜 개사기 기술인 게 어떤 순간에든 반격이 돼. 이렇게 이거는 사실 에반본이 다 한 거고, 사진이 진짜 너무 완벽해. 이거는 이미지가, 이거는 움짤보다 이 사진이 이게 진짜 너무 완벽하게 찍혔어. 이거 제가 이거 한때 썸네일로 썼었거든요. 이거 피니시 월드컵, 이상 월드컵 때 썸네일로 썼었는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영상에 비해서 사진이 더 잘 뽑힌 편이다. 그래서 슈팅스타 프레스는 멋있는 기술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중기 기술인데, 워낙에 기술 난이도 어렵기도 하고 낭만은 있어. 낭만 그 자체긴 해. 공중기 중에선 제일 멋있는 기술인 것 같아. 근데 구사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보기 힘들어. 그게 너무 아쉬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A급이긴 한데 A 한 하현 정도 되지 않을까. 초크슬램보단 조금 멋있는 느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미즈. 미즈의 피니시가 뭐지? 이름이? 미즈 피니시가 이렇게 팔 건 다음에 앞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미즈 스컬 크러싱 이거죠? 스컬 크러싱 피날레가 이거죠? 이거 미즈 피니시. 근데 미즈 피니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게 근데 미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는 생각하는데 피니시가 그렇게 좋은 기술인가라는 건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스트로크 계열 기술인데, 페이스버스터? 스트로크 이런 기술인데 이게 그렇게 위력이 세 보이진 않거든? 세 보이진 않고, 물론 미즈가 좋은 워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다 싶어요 이건. C. 그 다음에 왜 스피너 루니가 있어? 부커티의 X킥 아니야? 시저스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스피너 루니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시저스킥으로 취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 에반데? 시저스킥이 굉장히 임팩트가 센 게 뭔가 그 길쭉길쭉하고 탄력 있는 부커티의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도끼로 내려 찍는 느낌이야. 타점도 높고, 한번 이렇게 반동해서 길쭉길쭉한 다리로 이렇게 한번 딱 찍어주는 게 진짜 가위로 자르는 거 내지는 도끼로 찍어버리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임팩트가 센데, 문제는 부커티라는 선수 자체가 WCW는 모르겠는데 WWE에서는 그렇게 푸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승률이 좋진 않다. 5타임 챔피언이지만 WWE에 와서 킹 부커로 기믹 바꾸면서 그때는 챔피언 한번 먹긴 했죠. 근데 나는 그냥 부커티일 때 좀 챔피언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멋있는 기술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너무 좋은 기술들이 많은데
시저스킥 근데 시저스킥 정도면은 페디그리 뒷자리에는 놀만하지 않을까? 요 정도. 이거 한번 교통정리 다 할게요. 이거 다 올리면은. 자, 그 다음에 스피어. 에지의 스피어 같네요. 레이티드 R 슈퍼스타. 에지 스피어는 아까 설명 많이 했고 스피어도 꽤 설득력 있었다 나중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골드버그의 스피어랑 라이너의 고어가 너무 임팩트가 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티스타 스피어랑 빅쇼 스피어, 로만 레이즈 스피어보다는 당연히 높은 티어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요 정도? 619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A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정리 좀 해야겠네요. 자, 스톤콜드 스터너. 낭만 그 자체죠. 스터너. 스톤콜드라는 앞으로도 없고 뒤에도 없을 그런 최고의 엔터테이너로서의 그 입지가 있는데, 사실 스터너가 처음 해봤을 때는 별로 임팩트가 없었어. 저게 뭐야 싶었는데 스톤콜드의 기믹, 캐릭터, 그리고 상징성 이런 거랑 보면은 이만큼 호쾌한 게 또 없어. 그리고 또 시전이 단순해. 다 따라해. 한 번쯤 다 따라하고, 그리고 이 기술로 뭐 트리플 H, 커트 앵글, 언더테이커, 브록 레스너 다 좁히고, 심지어 빈스 맥맨도 좁히고,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런 낭만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S 앞에 놔도 무방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제프 하디의 소환톤 밤입니다. 소환톤 밤. 제프 하디가 또 기술이, 하디 보이즈가 또 다양한데, 제프 하디가 그게 있어. 진짜 자기 파괴적인 인물이야.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뭐 안 좋은 건 다 하는데 레슬링 링 위에만 올라가면은 진짜 온몸을 불사르는 레슬러죠. 그래서 사생활이나 뭐 자기 관리랑은 정반대의 그 성향을 보여주는데, 이 스와톤 밤이 또 아름다운 게 일반적인 공중기 센턴과는 다르게 약간 돌면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졌을 때 도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기술이에요. 전성기 시절 제프 하디로 봐야 되는데, 요즘 제프 하디 스와톤 밤은 그냥 센턴 밤이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맛이 안 사는데, 이렇게 높은 데서, 엄청 높은 데서도 떨어지고 진짜 사다리 위에서도 떨어지고, 진짜 이 뭔가 그 미치광이 같잖아. 미치광이 같은 제프 하디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리는 진짜 자기 파괴적인 기술이에요. 크레이지 스와톤 밤을 높은 데서 그냥 그 떨어지는 게 너무 아름답게 떨어져. 진짜 락스타 같은 느낌의 피니시예요. 그런 기술인데, 근데 지금 슈팅 스타 프레스도 요 정도인데 스와톤 밤을 높게 쳐주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스타랑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여기 앞에 놓을게요. 와, 스위치 뮤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 스위치 뮤직. 스위치 뮤직이 사실 굉장히 단순한 슈퍼킥인데, 이거를 피니시급으로 위상 끌어올린 데는 숀 마이클스라는 고트급 테크니션이 한몫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갑작스럽게 터지는 이 그 발차기 기술, 사실 단순하거든. 그냥 발차기인데 이거를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런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카타르시스가 엄청나죠. 성공시켰을 때 짝소리 나면서 짝소리 나면서 상대방의 턱을 후리는 저기가 어마어마한데, 이 청각적인 타격감도 좋고, 그리고 언더독으로 경기를 운영하잖아요. 숀 마이클스라는 레슬러 자체가 체구가 작기 때문에. 뭐 트리플 H도 그렇고 브렛 하트도 그렇고 이런 레슬러들은 물론이고, 케인, 언더테이커 이런 선수들과 맞섰을 때 열세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팡 한번 날리면서 이거 한 번에 일격필살 날리는 이 피니시가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했던 피니시였고, 특히 쉘턴 벤자민 이 경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반격이 또 가능해. 알케오랑 비슷한 맥락이야.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너무나도 멋있는 기술이 아닌가. 그래서 맞아, 흐름이 바뀌어. 경기의 공기가 바뀌어. 그리고 짝소리가 울리면 관중들이 환호를 해. 야, 나올 게 나왔구나, 이거 이겼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수많은 레슬러들이 따라했어요, 이 슈퍼킥을 피니시로. 숀 마이클스의 그 후광이 있는 기술이라서, 가까운 저기로는 뭐 돌프 지글러가 있죠, 가까운 세대로는. 근데 옛날에는 뭐 스티비 리차드 이런 유사 숀 마이클스가 많았거든. 심지어 지역 레슬러 중에서도 숀 마이클스 벤치마킹하는 지역 레슬러가 지역마다 한 명씩 꼭 있었어. 그래서 히트나 벨로서티 같은 데에서 그 무명 레슬러들 경기 뛰는 거 보면은 슈퍼킥 피니시로 쓰는 애들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와. 그래서 짠 마이클스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썼는데, 이제 허리케인이나 발비너스 같은 선수들이 한 번은 맞아주는데 아무래도 짭이니까 킥아웃 한 번 하고 바로 이제 반격해서 져버리죠. 스티비 리차드라고 옛날에 이 짠 마이클스 또 있었어요.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도 피니시로 쓰고, 심지어 그 쉐인 마이클스라고, 숀 마이클스 실제 저기 조카가 있어요. 숀 마이클스의 조카인데 닉네임이 쉐인 마이클스야. 그래서 스윗 쉐인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피니시를 썼어요, 이 선수가.
자, 찰진데 존 마이클스의 조카였던 마이클 셰인 마이클스가 아니라 마이클 셰인. 스윗 셰인 뮤직. 하지만 나중에 저작권 문제로 쓰지 못하는. 왜 셰인 마이클스가 아니냐면은 쇼 마이클스 본명이 쇼 마이클스가 아니라 마이클 쇼 히켄바텀인가 그랬거든요. 마이클 쇼 히켄바텀이어가지고 마이클스가 성이 아니야. 그래서 마이클 셰인이었어. 마이클 셰인 히켄바텀이 컨셉 저기 이름 같은데 마이클 셰인이었어요. 그래서 셰인 마이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믹폴리, 뜬금없는 믹폴리가 스윗 신 뮤직이라는 또 기술을 썼어요. 믹폴리인가요? 뭐 비슷한 스윗 신 뮤직이었어. 신이 뭐였더라? 스펠링을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무릎을 때리는 기술이 있었어요. 무릎인가 뭐 허벅지인가 때리는 게 있었어요. 턱을 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때려. 이런 유사 스위치 뮤직도 썼습니다. 믹폴리가. 그 정도로 위상이 높은 기술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술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슬러의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낭만이 넘치는 기술이다. S급이다. S 상연의 1. 거의 끝나가네요. 툼스톤 파일드라이버. 툼스톤 파일드라이버는 이제 언더테이커의 수많은 피니시 중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진 기술이죠. 사실상 툼스톤 맞고 킥아웃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돼. 존 시나 정도 아닌 이상은 없지 않나 거의? 킥아웃 한두 번 봤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쇼 마이클스도 한 번 했었고 위상이 엄청 높아요. 초크슬램이랑 라스트라이드는 킥아웃을 자주 해. 근데 툼스톤 파일드라이버는 앵간치 진짜 레전더리급 선수가 아니면 킥아웃을 못해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안전하게 쓴다. 이 위험한 기술을. 이렇게 거꾸로 매달고 묘비 꽂듯이 이렇게 꽂아버리는 기술인데 언더테이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사해서 부상당한 선수가 거의 없다는 거.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봉인됐었어. 이게 너무 위험한 기술이라서. 심지어 부상당한 선수들도 많았단 말이죠. 툼스톤 말고 파일드라이버 있잖아. 파일드라이버. 옛날에 오웬하트가 스티브 오스틴한테 파일드라이버 잘못 써가지고 목 부러져가지고 이제 반 은퇴했잖아요. 오스틴이. 그 정도로 위험한 기술이라서 봉인시켰는데 언더테이커는 예외였어. 그만큼 너무 안정적으로 잘 써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제 본인이 부상당하죠. 이렇게 되니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가지고. 케인은 아예 이제 부상 위험 때문에 아예 안 쓰고 초크슬램만 썼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도 위험한 기술이고 언더테이커가 너무나도 위상이 높은 레슬러이기 때문에 이 끝판왕 피니시급을 킥아웃 하려면은 존 마이클스처럼 은퇴 경기 이제 버프를 주거나 존 시나처럼 무적 기믹 고트급 선역 이런 느낌 아니면은 안 줘. 근데 존 시나도 심지어 말년에 이제 언더테이커랑 붙었을 때 스쿼시 매치로 줘 터졌었잖아. 그래서 킥아웃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로만 레인즈 정도? 로만 레인즈만큼 밀어주는 거라면 이제 모르겠는데 존 시나가 줘 터졌었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S급에 올려놔도 무방한데 거의 S랑 A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크로스라인 프로멜보다 무조건 높아. 여기다 일단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이거요? 엔지 그린가요? 아, 저거네. 엔지 그린 줄 알았는데 코피 킹스턴 피니시네요. 피니시 이름이 뭐였더라? 트러블 인 파라다이스. 이거 엔지 그린을 피니시로 쓰는데 사모안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반격기로 쓰거든? 다리 잡혔을 때 예를 들어서 다리를 잡혔어. 그러면은 나머지 다리로 이제 후려치는 역할로 많이 쓰는데 엔지 그린을 그거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썼던 게 코피 킹스턴이었는데 제가 사실 코피 킹스턴 전성기 때는 제가 WWE 안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앵글슬램 아래가 맞지 않나. 자, 그 다음에 뭔가요? RKO인가요? RKO가 아닌데? 누구지 이거? 맞는 사람은 에지인데 이거 매트하디인가요? 이거 트위스터 오브 페이스트 같거든? RKO는 아니에요. 일단 확실한 게 랜드톤이 아니에요. 이거 트위스터 오브 페이스트 같아요. 매트하디 기술. 매트하디가 약간 제프 하디에 가려지는 게 있었어. 레슬러 생활 동안. 하디 보이즈 때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약간 제프 하디의 발사대 같은 느낌이 취급을 받았다가 브로큰 기믹으로 새롭게 하면서 미치광이 기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프 하디 하면은 보통 떠올리는 피니시가 이 트위스터 오브 페이트. 운명의 소용돌이. 제프 하디도 쓰고 리타도 쓰고 다 썼어. 근데 애매한 게 제프 하디는 셋업 무브로 많이 썼고 리타 같은 경우도 피니시로 썼다가 이제 다른 기술도 있었잖아. DDT 다리 쭉 뻗으면서 떨어지는 DDT 막 이런 게 있고 문설트를 또 많이 써가지고 사실상 이거를 피니시로 쓴 사람은 매트하드밖에 없었는데 매트하디가 그렇게 위상이 높은 선수가 아니었어가지고 빛을 발하는 감이 좀 없지 않았습니다. 오, 형제 대결 때 이거 사실 응용기가 더 많다는 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던가 턴버클에서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디보이즈의 개성이 또 독특하게 많이 녹아 들어가는 기술이기도 했는데 이 정도가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아, 마크 헨리의 피니시. 월드 스트롱게스트맨,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 마크 헨리. 이런 선수가 썼던 기술. 마크 헨리가 월드 스트롱기스트 슬램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워 슬램을 썼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되게 단순해요. 솔직히 나는 애매했어. 마크 헨리가 파워 세고 뭐 좋은 선수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피니시라고? 물론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조금 더 파워풀한 그 슬램 피니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그 WWE에서 제일 무거운 선수긴 해가지고 맞으면은 쥐짓듯이 아프겠지만 워낙에 멋있는 슬램 계열 기술이 많다 보니까 저는 잘 쳐줘도 D다, 잘 쳐줘도 C 아니면 F 사이에 있는 그 애매한 기술. 자,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됐는데 한 번 더 저기를 해볼까요? S는 일단 고정이고요. 이거는 더 올릴 게 없어. 여기가 맞는 것 같아. RKO가 있었으면은 여기에 RKO가 하나 있을 텐데 RKO가 여기 없네요. 후보 중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S급은 스위치 뮤직, 스터너, 잭해머,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없는 RKO가 있고요. A 플러스급 툼스톤, 크로스라인 프롬헬. 이거 올립시다. 몇 개. 2개 정도 더 올립시다. 619, 페디그리 내지는 페디그리? 일단 페디그리는 좀 앞에 놓자. 페디그리 여기 놓을게요. 스피어는 여기가 맞는 것 같고요. 피플스 엘보우도 커브 스톰프 앞에. 피플스 엘보우, 그 다음에 추남에게 무릎차기, 커브 스톰프, 스피어. 지금 이제 스피너 루인으로 돼 있는데 X킥인 것 같아요. 시저스킥, 스칭 스타 프레스, 초크 슬램. 이렇게 A급 낭만이 있는 기술이다. B급 코드 브레이커, 바티스타 밤, 락바텀, 스와텀 밤, 5스타 프로그 스플래시, 레그 드랍, 브로그 킥, 트위스터 오브 페이트. 브로킥 좀 뒤로 밀자. 브로킥 내려가라. 내려가고 트위스터 오브 페이트 여기 있어라 그냥. 자, C급 브로그 킥, 코스트 투 코스트, 닉폴리 맨더블 클로, GTS, 앵글 슬램 좀 올리자. 앵글 슬램을 여기. 그 다음에 GTS, 그 다음에 마크 헨리 피니시. 이건 3개는 D라고 생각해요. 전 D급으로 이렇게 3개 놓고 그 아래에 이제 사티노 마렐라의 코브라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낭만이 있는 WWE 피니시 기술 티어 게임을 한번 모처럼 해봤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더 많겠죠. 왜 이게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게 이렇게 높지? 이런 의견이 많을 텐데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티어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티어 게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